자, 이번 주제는 저출산 얘기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작년에 결국은 합계 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정짓게 된 게 0.97명입니다. 원래 2.1명 정도가 돼야지 그 나라의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는 이미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0.97명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이 1.5명, 뭐 2.0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또 그 쉬운 일이 또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이 상황을 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원인 분석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모시는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원장님한테 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까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합계 출산율 0.97명, 인구 절벽 막 이런 좀 또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인구 상황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지만 합계 출산율이 이제 부부가 한 쌍이 남녀 부부 한 쌍이 보통 평생 낳은 자녀 수라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부부가 보통 엄마 아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두 사람을 낳으면 이제 안정된 인구라고 해서 고령화되지도 않고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되는데 만약에 이제 0.97이다 보면 현재 인구 대체 수준의 한 반절 수준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인구가 현재 인구 반감이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면 일단 뭐 고령층부터 중년층부터 모두 골고루 이렇게 감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줄어든 인구들이 주로 저연령층 또는 노동층에서도 젊은 연령층부터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미 태어난 사람들, 이미 많이 태어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이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 이 0.97을 놓고 한번 인구 추계해 보면 예. 거의 2050년 정도 되면 206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50%가 노인구가 되거든요. 아, 그 정도로요? 이제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같이 확 줄어든 어떤 그런 젊은 층 인구들이 50%가 되는 그 노인층 들어갔다가 일단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 미래 세대 부담이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부담 때문에 정말로 이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OECD 꼴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예, 뭐 항상 꼴등했었습니다. 항상 꼴등했습니까? 예, 20년 동안은. 예. 참. 근데 우리 저출산 속도가 그러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나라네요. 뭐 제가 봐서는 제가 인구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도 했지만 현재 합계 출산 0.9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요즘 현대 통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거고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멸망하기 전에 뭐 합계 출산율 뭐 얼마다 이런 뭐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진기한 기록 중에 한두 개 뭐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예 안 낳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현재 여러 가지 봐서는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일단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상당히 고통스럽죠. 우리가 현재 부모 세대들이 안고 갔던 것들이 뭐 과거에 뭐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그 기준으로 봐서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또 이 기성 세대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이비 세대라든가 그 전 세대들이 취업이라든가 고용 구조상에 보면 겪었던 그런 경험들하고 최근의 세대들이 겪었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 실업이라든가 또는 비정규직 문제, 이런 고용 불안정 구조 문제라든가 또는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사회 구조 문제가 청년층들이 견딜 만큼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비용으로 환산되고 고통으로 환산되다 보니까 뭐 이 출산을 갖다가 과거에는 뭐 3명 낳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2명 또 1명 아예 이제는 이제 결혼까지도 고통스럽다 해서 아예 이제 그렇게 가는 어떤 그런 패턴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그 유명한 거기 오스트리아 학자 울프강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젖산 늪이라는 가설을 세워놨는데 이 젖산 늪의 가설 중에 하나가 경제적 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경제 조건이 뭐냐면 젊은 층들이
그 부모 세대들보다 더 사실신이 없다, 열망, 야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부모 세대들보다도 야망이나 열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들이 남만큼 자녀수를 낳기도 어렵고 또 심지어는 결혼 자체도 자신이 없어지는 것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아이를 안 낳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난 10몇 년 동안 배가 한 3, 40조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숫자가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쏟아 부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도 뭐 교수님께서, 아니 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걸 또 내놨었죠. 근데 그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보신 그 젊은 층들의 반응이 이거 보고 애 낳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약간 희화한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예산 투입도 많이 하고 근데도 왜 안 되죠, 이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가 이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돈은 많지 않습니다.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난 10몇 년 동안 예산을 갖다 103조 이렇게 하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치고 지난 10년간 15년간 누적해서 예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이 지난 10년간 얼마다, 교육 예산이 10년간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저출산 부분은 예산을 갖다가 지난 10년간이라고 누적을 합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아마 지난 20년간 예산이 얼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몇 년 더 쓰고 있는 예산이 GDP 대비해서 보면 한 1%가 좀 간신히 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GDP 대비 보통 3%, 4%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 3배, 4배 정도로 예산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저출산 부분에 특히 가족에다가 쓰는 돈들은 아직은 낮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예산이 어디다 쓰이냐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갖다가 치료하는 데밖에 안 씁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를 갖다가 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하면 약간은 일부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아이를 맡길 때 갖다 하니까 보육 서비스를 갖다가 좀 더 제공해 주는 거, 어린이집 더 많이 지어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표면적인 표상적인 어떤 치료를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갖다가 바꿔야 되고 또 주택시장을 바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문화적인 걸 바꿔야 되는데 이런 문화적인 것 또 고용구조 이런 주택시장 이런 것들은 거의 손대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내버려두고 나오고 다만 정부 사는 이들은 아까 같이 겉에서 드러난 상처들 이 상처들만 약간은 옥도전기 바른 듯이 약간 일부 치료하는 정도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썼다고 하지만 실제 출산율은 거꾸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옥도전기라는 거는 참고로 옛날 빨간 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결론을 좀 이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우리한테 큰 아주 화두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정부 정책이 조금 약간 좀 이를테면 정확하게 핵심을 못 짚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데부터라도 좋으니까요.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작은 것이지만 또 큰 것일 수 있는데 일단은 젊은층들이 일단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편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편하게. 안심하고 편하게. 미래를 갖다가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같이 보육이라든가 수당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고용 안정을 좀 빠르게 가져간다든가 또 거기서 또 일의 만족을 많이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주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사는 문제들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이제 일만 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과 휴식과 이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좀 더 밸런스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문화를 갖다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기초적인면서도 큰 거지만 이런 것들이 좀 차근차근히 우리가 시간 두고 가는 것이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속 단편적 정책만 걱정하다 보면
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돈을 쓰더라도 그 자체가 국민들 생활, 특히 그 젊은층들의 어떤 삶 안정되게 가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우리가 급하지만 우리가 기본적 기초적인 예. 것부터 좀 튼튼하게 하고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작은 일이 아니네요. 참 큰 일이긴 작은 일이 한데. 아닙니다. 좀 예, 그게 근데 그것도 예, 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큰 의지, 예, 예.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예, 지금까지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